안녕하세요. 저는 워홀프렌즈 국기 워홀릭의 김지선입니다. 저는 프로그램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걱정도 많고 겁도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왜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결심했는지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첫 페이지를 가볍게 물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하게 외국에서 살면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람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겁도 많고 걱정도 많은 터라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크게 아프고 나서 지금이 아니면 정말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3학년이 끝나고 휴학 끝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이런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7개월간 있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 쉐어하우스에서 3개월 살고, 그리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아파트를 렌트해서 4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일을 구해서 비밥이라는 한식당에서 일주일간 일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 스시라는 스시 가게에서 30 동안 일을 한 다음에 현지 카페인 커피클럽에서 5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여행으로는 근교 여행지로는 타오랑과 망가누를 다녀왔고, 그리고 장기 여행으로는 남섬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7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제가 커피클럽에 들어갔을 때 본사 직원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때 커피 원두에 대한 거, 그리고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 스팀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할로윈, 크리스마스, 그리고 각종 홈파티를 즐겼었고, 여행을 가서는 각종 액티비티를 즐긴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준비 과정 중 지역 정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성 같은 경우에는 한인이 많아서 정보가 정말 많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고 물가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목표로 하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 한인이 많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섬 같은 경우에는 한인이 없고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한인이 너무 없어서 정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물가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는 뉴질랜드 북섬의 중심지인 오클랜드를 가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워홀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자 신청과 각종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 신청 같은 경우에는 5월 14일 한국 기준으로 오전 7시에 비자 신청이 열리게 돼 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의 사태로 비자 신청이 중단되면서 이제 6개월 이내에 다시 열린다고는 하지만 저희도 장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에 맞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청 비용으로는 약 19만 원 정도 들었고요. 신청하고 나서 바로 신체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미리 예약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리 예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다음에 신체 검사를 예약하셔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브란스병원과 상일서울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병원이 있습니다. 신체 검사 비용으로는 약 9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항공권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카이스캐너를 이용해서 76만 원의 항공권을 샀는데, 저는 엄청 급하게 가느라고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76만 원이 들었지만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그리고 많이 서칭을 하시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권과 영문 잔고증명서, 영문 보험증서를 들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자 승인 레터와 항공권 이티켓을 가져가신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을 구할 때 꼭 필요한 CV를 여러 장 출력해 가시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문 진단서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숙소를 예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돈을 환전하셔야 됩니다. 이제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가져가시는 게 정말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을 제외한 딱 100만 원만, 하나로 딱 100만 원만 들고 왔습니다. 이제 도착하고 나시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리고 ANZ 통장도 개설하고 IRD 넘버도 신청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집 구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부터 이제
코리아포스트랑 트레이드미를 이용해가지고 집을 계속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지역명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지 그리고 편의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뉴질랜드에 도착해가지고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원했던 집은 한인들이 사는 집 그리고 주 200불 이하의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5개의 집을 본 뒤에 한인 플랫을 구했고 그리고 주 195불을 내는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는 보증금 개념의 본드비가 있는데요. 이건 집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주 2주치 390불을 내고 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일 구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했던 한식당과 스시 가게의 경우에는 이 코리아포스트를 이용해서 구했는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직접 CV를 돌려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커피클럽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실수도 많이 하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에 일을 하러 갈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하곤 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잔씩 커피를 만들다 보니까 저도 못하던 라떼아트도 하게 되고 코워커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점점 일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보스가 길에서 쿠폰을 넣어주라고 이렇게 쿠폰을 주셔가지고 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쿠폰을 넣어주면서 스몰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데이오프 때는 정말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출사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연주회도 많이 가고 그리고 근교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즐거운 데이오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홈파티도 빠질 수 없죠. 일이 끝난 후에나 아니면 보스의 생일 파티, 할로윈 파티, 또 크리스마스 파티 때 저는 빠짐없이 파티를 즐기곤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신나는 음악을 듣고 춤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홈파티는 정말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근교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오프 때 많이 다녔고요. 제가 주 5, 6일 그리고 40시간 이상씩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모으게 돼서 한국에 귀국하기 전 일주일간은 정말 많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남천 여행을 다녔는데요. 유명한 스팟도 많이 가고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면서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정보 및 저의 라이프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무언가가 닥칠 때마다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는 저에게 터닝포인트는 무슨 진짜 두려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이런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이런 수많은 걱정들은 아마 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올바른 선택만 하고 싶었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워홀에서 항상 올바른 선택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 모든 선택들로 하여금 저는 앞으로 있을 제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워홀은 용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소개시켜드리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스타 또는 카카오 채널로 워홀릭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워홀릭은 언제나 여러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홀릭의 김지선이었습니다.